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. 네,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.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또 환경 이슈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환경하자. 오늘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이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다양한 환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일의 구유로 티켓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네. 국내에서도 국민청원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국민 제안에 9,900원 K 교통 패스라는 이제 그런 정책이 57만 표 이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주 높은 득표를 기록하면서 탑 10.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지속되는 이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. 네, 독일의 9유로 티켓. 네. 지금 뭐 고유가 때문에 사실 고민이 정부나 뭐 국회나 많지 않습니까? 유류세 인하가 지금 최근에 계속 해내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. 또 추가적인 대책이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? 네, 그렇죠. 사실 이제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. 네. 이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유류세를 한 10% 인하할 때마다 약간 세수가 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. 예. 이렇게 감소한 세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원을 마련해서 좀 충당해야 하고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. 여기에 이제 지난 18년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제 분석한 국회 단체의 분석 자료를 보면 네. 소득이 더 높을수록 그 인하 효과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.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. 네. 그리고 주로 이 관련 그 석유 관련 기업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네. 실제로 그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가가 그렇게 바로 반영이 잘 안 돼서 그렇죠. 그런 문제도 또 지적이 네. 되고 있지 언론 보도에서 않습니까? 많이 나왔었죠. 네. 사나 소비자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.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을 좀 지원하려면 세금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던 9유로 티켓 같은 경우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한 25억 유로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. 네. 하나로 한 3조 4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. 요걸 발행하려면 지원 발행하고 이제 발행했던 금액이 한 3조 한 4천억 규모인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근데 한 2,100만 장 정도가 팔렸다라고 합니다. 실명제였으니까 한 2,100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본 건데요. 사실 근데 그동안 휘발유랑 경유에 이제 유류세에 붙어왔던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이름으로 받아왔었는데요. 한 2020년 기준 한 13조 9천억 원 정도가 징수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여기 한 60% 이상이 도로 건설 같은 데 사용되어 왔었던 거죠. 예. 이 예산들을 이제 대중교통 지원 등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고 지금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네. 달라질 수 있는 거다.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또 앞서 얘기해 주신 국민청원을 대신한 국민 제안에 지금 올라가 있기도 해서 네.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? 최근에 이제 뭐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4일날 반박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냈습니다. 추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이유는? 아마 앞서 얘기했던 소요 예산이 큰 부분이 아마 큰 그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입니다. 예산 문제 때문에. 네. 하지만 이제 이런 K 교통패스의 진행 유무를 떠나서 관행적인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뭐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이고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런 장기적인 해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지금 어떻습니까?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정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사실 이번 고유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그렇죠. 하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싼 석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? 사실 뭐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껏 이제 석유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전거의 나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오일 쇼크 때 이제 교통정책의 중심을 자전거로 삼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자전거의 나라, 자전거의 도시라는 이제 그런 뭐 그때가 계기였던 거군요. 네, 그때 계기로 삼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계기로 삼아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그런 뭔가 탄소 중립과
이런 것들을 발생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우리도 오일 쇼크가 사실 예전에 있었었는데. 그렇죠. 네. 자,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이제 고유가 상황 계속 지속되면서 국회랑 정부가 이제 현행 30%의 유류세 탄력 세율을 50%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적인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민생 경제 그리고 환경에도 그렇게 크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단기적이죠. 그렇죠. 이거는 네.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물가 안정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사실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도 발생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최근에 뭐 폭우가 쏟아졌던 것처럼요. 너무 놀랐어요. 네, 그래서 네.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석유랑 작별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도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덴마크 얘기도 해주셔서 자전거로의 전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. 네. 예,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.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.